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대화 중에서 후회로 남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감정이 격해진 채 던진 말 한마디가, 혹은 누군가를 설득하려던 한마디의 말이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든 적은 없었나요? 말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한순간에 내뱉은 말이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을 자극하고 관계를 흔들어 버리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 침묵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놓쳐버리는 순간들, 바로 그때가 침묵이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오늘은 상위 1%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침묵을 선택하는지,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침묵의 순간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가 듣지 않으려 할 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조언조차 거부할 수 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를 알고 불필요한 설득을 피하며 침묵하기를 선택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사람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에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때 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방적인 조언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말도 잔소리로 들릴 뿐이고 결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훈 씨의 사례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후배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언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후배는 조언을 듣기보다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며 오히려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져. 한 번 더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좋겠는데. 하지만 후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방식대로 해도 문제 없을 겁니다. 정훈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배는 결국 자신의 방식대로 업무를 진행했고 정훈 씨의 예상대로 실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 후배는 자연스럽게 선배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었고 조언 역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깨달아야 진정한 변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득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이렇듯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일수록 조언을 해주고 싶은 순간이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부하라고 조언하고, 배우자는 상대의 습관을 고쳐주고 싶어 하지만 강요된 조언은 종종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유익한 조언도 잔소리처럼 들리며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첫 번째는 감정이 격해질 때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내뱉는 말들은 대부분 후회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던진 말 한마디는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다시 돌이키려 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이 오면 오히려 침묵을 선택합니다. 유명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분노로 화가 치밀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화가 날 때마다 편지를 썼지만 그것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정이 격할 때 즉시 반응하는 대신 침묵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것은 더 나은 판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링컨은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말을 내뱉기보다는 침묵과 숙고를 통해 더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감정이 격해질 때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의 직장 동료인 수키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회의 중에 동료의 의견에 크게 반대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졌지만 바로 반박하는 대신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해질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냉정한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나중에 차분하게 의견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회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진행하면 분명 문제가 생길 텐데 지금 바로 반박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순간의 감정으로 말을 내뱉기보다는 한 템포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자신의 출렁이는 감정을 다독였습니다. 회의 중에는 다들 감정이 예민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정리해서 차분하게 전달해야겠어. 결국 그녀는 회의가 끝난 후 동료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좀 전에 회의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더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동료는 반감을 가지지 않고 그녀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덕분에 불필요한 갈등 없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지혜로운 침묵의 시간은 상대에게도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말다툼이 벌어졌을 때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침묵하고 감정을 다스리면 상대방도 차츰 감정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그런 후에 차분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면 더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물론 감정이 격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침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갖고 말해야 할 순간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공격적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정리된 후에는 좀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난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 표출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순간의 감정적인 말들이 더 깊은 갈등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이를 통해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결코 나약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만이 침묵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에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은 단순히 말을 참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칠 수도 있고 침묵을 통해 관계를 지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침묵의 순간은 감정의 주도권을 쥐고 더 깊이 생각한 뒤에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끔 화가 나는 순간에 바로 말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침묵의 순간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논쟁이 시작될 때입니다. 논쟁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쉬운 상황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감정이 격해지고 결국 이기든 지든 모두가 상처를 피할 수 없는 치킨 게임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논쟁의 함정을 잘 알고 있으며 쓸데없는 논쟁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면 침묵을 선택합니다. 논쟁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설적인 토론과 의견 교환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앞서는 논쟁은 다릅니다. 상대를 설득하려다 감정이 격해지고 결국
말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많죠. 이런 논쟁에서는 이겨도 관계가 손상되고 저도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이자 사업가인 헨리 포드는 논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이기려 해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더 강하게 고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불필요한 논쟁이 시작되려 하면 차라리 침묵을 선택합니다. 박성호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동료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강한 의견을 내세우며 그에게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성호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순간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분명 논쟁이 벌어질 것 같았고, 그렇다고 동조하면 원하지 않는 입장에 서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한 템포 쉬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치 얘기는 끝이 없잖아요. 그 대신 요즘 관심 있는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그는 논쟁을 피하면서도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덕분에 분위기는 무겁지 않게 넘어갔고 자칫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을 침착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정치, 종교, 가치관 같은 주제는 특히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면 설득이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럴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 최선임을 알고 있습니다. 논쟁을 피한다고 해서 내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논쟁에 휘말리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필요 이상으로 강한 주장을 할 때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참으로 강단 있는 행동입니다. 논쟁을 피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말에 반박하지 않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너무 강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자신이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논쟁에 들어서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남을 험담하는 대화가 오갈 때입니다. 험담은 쉽게 공감을 얻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그 말을 기억하고 결국 험담하는 사람 역시 같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기에 험담이 오가는 자리에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피하거나 침묵을 선택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의 신뢰를 잃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험담은 일시적인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험담을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저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험담이 습관이 된 사람은 신뢰를 잃고 시간이 지나면 누구에게도 깊은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제 친구 민호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 자연스럽게 회사의 상사에 대한 험담이 시작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너무 깐깐하지 않아? 괜히 트집 잡는 것 같아. 다른 동료도 동조하며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 그런 것 같아. 지난번에도 사소한 걸로 지적하더라니까. 이때 민호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말을 돌렸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번 프로젝트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 주제를 자연스럽게 바꾸자 대화는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험담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분위기를 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없이 미소를 짓거나 화제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험담을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험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습관이 된 험담은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자신을 더 크게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 험담이 오가는 자리에서는 침묵하거나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험담은 쉽게 나타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부정적인 말은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 앞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아이는 그것을 배우고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험담은 잠시의 유대감을 주고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나쁜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험담을 들으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말보다는 침묵을 택하고 험담 대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5번째는 상대가 진심으로 도움을 원할 때까지입니다. 참된 조언은 상대가 필요로 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조언을 계속 늘어놓는다면 상대는 결코 그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 채 부질없이 흩어지고 오히려 말한 사람의 신뢰만 떨어지고 맙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조언을 쉽게 내뱉지 않습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침묵의 지혜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데일 카네기는 누군가에게 변화를 주고 싶다면 그가 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조언보다 자신의 깨달음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더라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강민수 씨는 동생의 소비 습관이 걱정됐지만 아무리 조언해도 듣지 않자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생은 월급을 받자마자 명품과 최신 전자기기를 사며 저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경제적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동생은 늘 가볍게 넘겼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또 채우면 되지. 민수 씨는 설득하기를 멈추고 자신의 재정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지출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어 저축과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갑자기 돈이 필요했지만 저축해둔 돈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동생이 도움을 요청하자 민수 씨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빠는 미리 대비해 두었어. 너도 이제부터 저축하며 재정을 관리해야 해. 그제야 동생은 민수 씨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고 자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며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강요된 조언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스스로 깨닫게 된 순간에 들려준 조언이 큰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기다림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조금이라도 지름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직접 경험해야 배우는 법입니다. 계속해서 간섭하면 오히려 반발심만 커지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경험한 후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조언은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당장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충분히 공감하고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급한 조언보다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라는 말 한마디에 오히려 마음을 열게 되죠. 이렇게 상대가 마음을 열고 도움을 원할 때 들려주는 조언은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언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스스로 답을 찾을 시간을 주는 것이 더 나은가?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만약 상대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침묵이 더 현명한 선택인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가장 강한 지혜입니다. 참된 조언은 타이밍이 맞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6번째는 무언가를 잘 알지 못할 때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신뢰를 잃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하지만 확실히 알지 못할 때 말을 참는 것은 큰 지혜로 이어집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섣불리 말하면 순간의 체면은 지킬 수 있어도 결국에는 진실이 드러나면서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이라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설득력을 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결국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고 침묵을 선택하거나 배우는 자세를 보입니다. 팀 리더인 성준 씨는 회사의 중요한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답변이든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지만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조사를 한 후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철저히 자료를 조사한 후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준비했고 그로 인해 동료들에게 더욱 신뢰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섣불리 아는 척하며 의견을 내놓았다면 명확하지 않는 의견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를 잃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같은 회의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대답했던 동료는 나중에 정보가 틀렸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은 순간의 체면을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더 큰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도 이 원칙은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잘 모르는 주제에도 의견을 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이해 없이 함부로 말하면 신뢰를 잃고 점점 가벼운 사람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차라리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봐야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이 원칙은 일상에서도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설명해 줄 때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무조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엄마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같이 찾아볼까 라고 하면 아이에게 정확한 정보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사실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을 때 그때는 입을 닫고 조용히 침묵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7번째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성취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힘들게 이룬 것일수록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은 순간일수록 침묵을 선택합니다. 말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행동과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듣는 사람은 겉으로는 맞장구를 쳐주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지 라는 말은 순간적으로는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거 한 인터뷰에서 유명한 배우 키아누 리브스는 자신의 부와 성공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룬 것들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수많은 영화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지 않고 조용한 태도를 유지하며 사람들에게 더욱 존경받는 배우로 남아 있습니다. 회사원인 지훈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팀원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자연스럽게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왔고 동료들이 그의 공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지훈 씨가 중간에서 잘 조율해줘서 프로젝트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는 웃으며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팀원 모두가 함께 열심히 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신의 공을 강조하기보다 팀의 노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덕분에 동료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랑하는 모습과 자존감 있는 태도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존감 있는 태도는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지만 자랑은 이를 과시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자랑하는 말이 많아질수록 그 의미는 흐려지고 진정한 가치는 점점 빛을 잃게 되는 것이죠. 특히 친구나 가족에게 자랑을 할 때는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쁜 마음에 성취를 나누고 싶어도 듣는 사람이 힘든 상황이라면 자랑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조용히 기쁨을 간직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기보다 행동과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일수록 한 번 더 생각하고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순간에는 침묵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깊은 지혜를 발휘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혜로운 사람들만이 철저히 지키는 침묵의 순간 7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침묵의 순간들을 여러분의 삶에 하나씩 적용해보면 침묵이 더 깊은 신뢰와 존중을 가져온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